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곡가 조영수가 드디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전설적인 무대를 목격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트롯 3위 차세대 스타 박지호였다. 그가 펼친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편의 드라마, 하나의 서사였으며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었다. 박지호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이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조영수가 그 무대를 보고 받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박지호가 무대에 선 순간 모든 이들의 숨소리가 멈췄다.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차분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고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조영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감동적인 노래가 그의 영혼을 흔들었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방송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 목소리, 내가 기다려온 음악의 미래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진 깊은 메시지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박지호의 목소리는 현장을 압도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하며 그가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심사위원석에서는 감탄 어린 속삭임이 들려왔고 몇몇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에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은 박지호가 대한민국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박지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선은 세련되게 조화를 이루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냈다. 전통 트로트의 애절함과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그의 음악은 그야말로 새로운 트로트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박지호의 무대는 관객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로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서사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초월한 감성이었다. 박지호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가 한국 음악계에 일으킬 혁신에 대해 확신했다. 그가 부른 곡들은 단순한 트로트 노래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각인되었고 그 음악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하나로 대한민국 음악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조영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박지호의 무대를 본 후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 가요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음악계의 거장이 내린 선언과 같았다. 그가 예언한 새로운 음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박지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오디션의 성과를 넘어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박지호의 이름은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 박지호, 조영수 극찬, 미스터트롯 3레전드 무대 등의 키워드는 그가 이끌어낼 음악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박지호의 무대를 찬양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오디션 무대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혁신적인 작품이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박지호는 조영수가 예고한 미래의 음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가 만들어갈 음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음악계는 박지호의 라이브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조영수는 그와의 협업을 예고하며 그와 함께 작업한다면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지호의 가능성이 이미 확실히 검증되었다는 신호였다. 그의 음악이 단순히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서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의미했다. 박지호가 만들어갈 음악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경연 참가자의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예고편이자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힘을 지닌 예술이다. 이제 박지호의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음악계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펼칠 음악적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음악 팬들은 지금 박지호의 미래를 기대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다. 2. 시신발견, 진 해크만 부부,
전문가, 동반 자살 노. 상심, 가능성, 5. 리우드. 95세의 배우 진 해크만과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와 65. 사망의 새로운 가설에 등장했다. 아리카와가 남편의 죽음을 보고 상심, 브로큰 하트으로 사망했다는 것. 지난달 26일 현지 시간 진 해크먼 부부는 뉴멕시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충격을 안긴다. 경비원이 이들 시신을 발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플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산타페 자택의 별도 방에서 각각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들이 기르던 셰퍼드 한 마리도 사망한 해에 발견됐다. 다른 두 마리의 개는 다행히 건강한 상태다. 경찰 측은 분명한 범죄 흔적은 없었다 라고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발견되기 약 9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두 시체 모두 부패 흔적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미라화돼 있었다. 자녀들은 가스 누출에 의한 사망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분명한 가스 누출 흔적 없음을 확인했고 자택에서 알약이 흩어진 것이 발견돼 의심스럽다 라고 언급했다. 해크만과 아라카와의 시신은 산타페에 있는 위학수사관 사무실로 이송되어 부검을 실시했다. 수사관은 초기 수사 이후 외부 외상의 징후는 없었지만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사에 관여하지 않은 한 전문가가 해크만의 아내인 아리카와가 상심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브로큰 하트 신드롬이란 것이 있는데 상심의 증후군이라 부르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잃은 충격이 심장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코네티컷주 최고검시관 사무소의 최고검시관인 제임스 길은 피플에 그는 입수한 정보를 분석. 두 사람이 동반 자살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아리카와가 자연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라카와가 남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 결과 자신이 응급 위료사고를 겪었을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해크먼은 심장병 병력이 있다. 그는 심장박동 조절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그녀가 왜 쓰러졌을까이다. 라며 그녀가 남편의 사망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는 스트레스가 그녀에게 자연사를 촉발했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라고 언급했다. 반대로 아카와라가 먼저 쓰러졌을 수도 있는데 심장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령의 해크먼이 아내를 도우려다가 위류적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제기했다. 부검을 통해 그녀가 심장병이나 암 또는 다른 병을 앓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채 갑자기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며 심장이 불규칙한 리듬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역시 동반 자살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지만 아라카와가 남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의 욕실 카운터에 흩어져 있던 이름 없는 알약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중 자살로 사망한 부부는 보통 침대에서 함께라고 설명했다. 해크먼은 방에서, 아라카와는 욕실에서 발견됐다. 두 시신에 대한 부검은 이미 완료되었지만 당국은 아직 전체 결과와 독성학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영화 프렌치 커넥션과 용서받지 못한 자로 아카데미상을 2번 수상한 해크먼은 1991년 클래식 피아니스트 아라카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 3자녀를 뒀다. 그는 2011년 GQ와의 인터뷰에서 괜찮은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 라고 말했다.